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경쟁형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고 회피형은 대답을 안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이런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기고 지고의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무조건 한 명이 지고 다른 쪽은 이기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협상 스타일을 5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돈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통 협상이나 설득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장땡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손해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리차드 쉘 교수님의 Bargaining for Advantage, 한국 번역본으로는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은 책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과 핵심 알짜배기 팁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본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주 업무 중 하나가 파트너사와 조건을 내고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저희 사업개발부 부장님이 저희 직원 모두들에게 일일이 한 권 한 권 선물해 주신 책인데요. 이 책이 전하는 최종 결론은 간단합니다. 협상은 기싸움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라는 거죠. 우스갯소리지만 인생의 모든 것은 협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부간의 싸움, 하다못해 편식을 하는 아이와의 식사 자리에서도 협상이라는 기술은 저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제 생각에 이 책에서 평생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나의 협상 스타일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보통 협상이나 내고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책의 리차드 쉘 교수님은 사람마다 협상을 대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한 명이 지고 다른 쪽은 이기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협상 스타일을 5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분류들이 있죠. 승부에 집착하는 경쟁형, 그리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는 회피형. 이 2가지 유형은 저희가 살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유형들인데요. 이 책의 재미난 점은 2가지 유형뿐만이 아니라 3가지 유형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보다는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수용형이라는 타입이 존재하고요. 수용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이면 이 관계가 파괴되겠지? 라는 생각이 대부분을 차지해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단 그 관계를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타협점을 빠르게 찾는 타협형, 그리고 파이 자체를 키우는 협력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로 그려볼까요? 아까 첫 번째 유형, 이기는 걸 좋아하는 경쟁형이 2번째 유형, 갈등을 싫어해서 회피하는 회피형을 만나면 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경쟁형이 판을 완전히 주도하고 회피형은 대답을 안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이런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이기고 지고의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그 5가지 유형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협력형이라는 스타일이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이분들은 단순히 내 몫을 더 챙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니즈와 내 니즈를 같이 늘려서 판 자체를 크게 만드는 접근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대한 숲을 가지고 있었던 땅 주인이 그 숲을 그냥 통째로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숲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개의 회사들이 사고 싶다고 제안서를 넣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뗏목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가 그 땅 주인에게 제 회사에게 숲을 팔으라고 찾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이 숲을 사고 싶어하는 다른 경쟁 회사가 있는데 그 경쟁 회사가 뺏길 위험인 거예요. 여기서 리차드 셀 교수님의 5가지 유형에 따르면 이 협상에선 제가 그 숲을 뺏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봤더니 그 다른 회사는 사실 제 회사가 필요한 나무의 몸통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열매들이 필요한 회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에서 사실 제 회사와 그 상대방의 회사는 이기고 지고의 관계성이 아니라 협력해서 거래 금액을 합쳐서 그 땅 주인에게 제안할 수 있는 협력형 협상을 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이 예시를 드는 이유는 모든 내고가 이기고 지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누군가는 협상을 할 때 무조건 이기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의 것을 뺏어가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길게 협상을 해야 하는 거래처인 경우 양아치라고 소문이 나서 거래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경쟁형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협력형 협상가들은 그 다른 회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최대한 많은 이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을까 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기 뒤쪽에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내는 테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 협상가 성향이 어떤 협상인지 최대한 많이 파악하고 협상 테이블에 가야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이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스타일이 정답이다. 그런 건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라고 해서 그 성향이 아닌 다른 성향으로 억지로 세게 밀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성향을 정확히 알고 나다운 방식으로 상대의 정보를 더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성향이 아닌 억지로 만든 생 캐릭터는 협상 테이블에서 금방 미천이 드러나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유용하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여기 책에 적혀 있는 대로라면 베트나 그리고 조파인데요. 저희는 이 베트나와 조파를 알고 협상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학 교수님들이라서 되게 어렵게 명칭을 길게 풀어서 얘기하셨는데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는 쉽게 말해서 대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깨졌을 때 나에게 남은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연봉 협상을 할 때 이미 다른 회사에서 괜찮은 조건으로 합격 통보를 받아둔 상태라면 그게 바로 나의 강력한 베트나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베트나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베트나가 든든한 사람은 협상 테이블에서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 조건이면 죄송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내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키워두는 거, 이게 바로 설득력과 주도권의 진짜 원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파는 뭐냐? 조파는 Zone of Possible Agreement의 약자로 협상을 할 때 타결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 타결 가능한 영역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중고로 카메라를 사고 싶다고 해봐요. 카메라를 사는데 저는 최대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판매자는 적어도 80만 원에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80만 원과 100만 원의 사이인 20만 원이 그 두 사람의 조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가 가능한 지대인 거죠. 협상이 결렬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협상이 바로 이 조파 안에 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서로의 타결 가능 영역이 겹치지 않았거나 상대의 마지노선을 모른 채 무리한 요구만 고집하다 보면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의 고수들은 내 주장만 무작정 반복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상대의 진짜 마지노선이 어딘지 탐색하고 그 타결 가능 영역 안에서 가격이나 조건을 들어맞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본인의 베트나가 뭔지 그리고 조파가 뭔지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협상에 가기 전 숙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흥미로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바로 책 중간중간에 리처드 쉘 교수님이 공유해주신 실전 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거 3가지만 빠르게 공유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침묵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금 이 정적 불편하셨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적이 흐르면 엄청난 불편함을 느낀대요. 특히 대화할 때 정적이 흐르면 말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고를 할 때 의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면 상대방은 그 어색함을 못 견디고 먼저 말을 꺼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을 흘리게 되죠. 아니면 이런 거예요. 가격을 제시했는데 침묵으로 답변하면 그 가격을 제시한 사람은 어색함을 못 이겨서 계속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답변보다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뛰어난 협상가들은 평균적인 협상가보다 질문을 2배 정도 이상 많이 하고 정보 수집에 38.5%의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정보 수집이란 무언가, 예를 들면 협상 테이블에서 말하기보단 질문을 한다든지 이해한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든지 요약하기 등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요. 다른 오퍼도 있으신가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세요? 같은 질문에 순진하게 대답하기보단 대답 대신 되려 질문으로 받아친다든지 자신의 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상대방의 정보를 더 캐내는 것이지요. 더 많이 듣는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선 유리합니다. 들려오는 질문마다 다 대답해주면서 내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꿀팁은 어려운 협상각. 예를 들면 비윤리적인 상대를 만났을 때 나를 지켜내는 법에 대한 꿀팁이었는데요. 이것도 저는 꽤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비매너적인 상대나 압박을 가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그 중에 제가 읽은 꿀팁은 상대방이 속한 관계망을 사용하는 것 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와 내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상대 입장에선 이 사람이 내 평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한테 함부로 비윤리적이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와 내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은근히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대처법으로는 시간을 빌미로 지금 당장 결정하라 마구 압박해오면 무언가 엄청 시간에 쫓기듯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무조건 스톱. 일단 숨을 고르고 이게 정말 지금 결정해야 할 때인가? 라고 객관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압박을 가하는 협상가들은 주로 제한된 시간을 사용해서 협상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억지로 세고 강한 척 할 필요 없이 나만의 스타일을 활용하고 협상을 하기 전에는 본인의 베트나와 조빠를 확인하고 그리고 인간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전보다는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협상 테이블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유용하고 배울 게 많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 뒤편에는 본인의 협상 스타일 그 외에도 약간 숙제처럼 협상을 하기 전에 메모를 정리할 수 있는 테이블 같은 것도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어떤 협상 테이블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레버리지가 있다. 내가 파는 입장이니까 을이야. 내가 사는 입장이니까 무조건 갑이야. 라는 생각은 편협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혹시 조만간 협상이나 중요한 설득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스스로의 가치와 레버리지를 믿고 자신감 있게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번 영상의 돈에 대한 얘기부터 오늘은 협상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고 비슷한 영상이 더 보시고 싶으시다면 지난번에 올렸던 왜 주는 사람이 뺏는 사람보다 더 유리할까라는 영상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